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표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말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가치 있는 정보가 많아서 아주 중요합니다. 논문이나 법률 문서처럼 중요한 정보는 주로 텍스트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방대한 데이터 또한 시민들의 여론과 고객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양의 데이터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요즘, 텍스트 분류는 다양한 학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텍스트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분석의 목적 및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에 맞추어 분석된 텍스트 분류 결과에서 적합한 의미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이슈와 당면 과제에 따라 필요한 정형, 비정형 분석 모델을 기획하고 필요한 정형 데이터를 추출 및 텍스트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절차와 모델 구축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조직 내 여러 계층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결과 분석하기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정보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텍스트 분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는 임의의 입력 텍스트에 대해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별 키워드 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임의의 입력 텍스트가 과학기술 분야인지 문화관광 분야인지를 단어의 가중치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텍스트 분류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KNN, 결정트리, SVN, 나이브 베이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이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텍스트 분류 결과 분석하기. 그 중에서 먼저 KNN 분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KNN 알고리즘은 분류되지 않은 임의의 입력 텍스트에 대해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된 K개의 텍스트 데이터들과 유사도를 측정해서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로 입력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K가 3일 때 입력 텍스트 데이터 T1, T2, T3에 대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예시입니다. 입력 텍스트 T1, T2, T3는 가장 인접한 텍스트 데이터들과 카테고리에 따라 카테고리가 결정됩니다. 즉, T1과 T3는 가장 인접한 텍스트들의 카테고리에 따라 각각 회색과 붉은색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이죠. 반면 T2는 2개가 붉은색 카테고리이고 1개가 회색 카테고리이므로 최종적으로 붉은색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K개의 인접한 텍스트를 찾기 위해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하는데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최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임의 노드 P와 Q에 대해 유클리디안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죠. 여기서 PQ는 비교되는 대상이며 각 노드는 N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P1, Q항은 노드 PQ의 첫 번째 속성 값을 의미합니다. KNN 분류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특징으로 갖는데요.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입력값을 분류한다는 것과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포 과정이 없다는 것, 학습 과정이 빠르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고요. 단점으로 K개의 최인접 데이터를 찾기 위한 시간과 시스템 메모리와 같은 비교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 분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의사결정 트리 분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의사결정 트리는 머신러닝에서
대표적인 감독 학습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생성한 후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외부 환경은 날씨, 기온, 습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분류는 과거의 외부 환경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기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임의의 입력 데이터 오늘이나 내일의 외부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트리 분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분류 결과가 트리 구조로 표현되므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수치 자료와 범주 자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일부 명제가 손상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점,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점,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사결정 트리는 각 노드에서 부분 최저값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 있고, 훈련 데이터를 정확히 일반화하지 못할 경우 의사결정 트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각 노드에서 한 개의 속성만을 선택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에서 분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훈련 데이터의 개수, 노드 선정에 따라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VM 분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SVM은 카테고리 분류 경계로부터 각각의 카테고리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도록 분류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즉, 분류 경계와 실제 텍스트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도록 선형 분류 함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서포트 벡터의 예시입니다. 보고 참고하세요. 각 카테고리의 데이터 벡터들로부터 주어진 분류 경계까지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것을 마진이라고 하며 가장 짧은 선형 분류 함수 벡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SVM은 벡터 공간에서 훈련 데이터들이 확률 분포를 분석하고 각 카테고리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하는 분류 경계를 찾는 문제입니다. SVM 분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다차원 벡터 공간에서 효과적이라는 점, 훈련 데이터의 수보다는 차원의 수가 큰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점, 전체 훈련 데이터와 비교가 아닌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만을 비교하면 되므로 임의의 입력 데이터 분류가 빠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용량 훈련 데이터에 대해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속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는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 분류기의 일종인데요. 속성의 독립은 하나의 문서를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벡터 공간 모델에서의 각 단어인 속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연관성이 없음을 가정합니다. 각 속성이 문서가 임의의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에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문서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텍스트 분류 모델에서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서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 C로 분류할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확률값이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죠.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이미 알고 있는 확률을 이용해서 원하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나이브 베이즈 분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데이터 세트가 매우 클수록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 훈련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점, 속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입력값이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으면 확률값은 0으로 계산된다는 점과 확률값은 1보다 작으므로 입력 벡터를 구성하는 요소인 단어의 수가 많으면 확률값이 너무 작아져서 비교가 어려운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KNN 분류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NN 분류를 위한 R 패키지를 설치한 후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산점도로 시작하기 위해 ggvis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오죠. 그리고 KNN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클래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오고, 분류 예측값을 비교하기 위해 gmodels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KNN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관찰 데이터를 준비하는데요. 관찰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R 패키지에 내장된 iris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iris 데이터는 3가지 종류의 붓꽃으로 구성된 150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붓꽃의 종류에 따라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수행하기에서는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받침 길이, 꽃잎 너비로 이루어진 하나의 레코드를 하나의 문서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 패키지에 로딩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iris 데이터를 산점도로 표현해서 데이터 분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iris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분석해 보면 모든 종의 붓꽃에 대해 꽃잎의 길이와 너비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iris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 조회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합니다. 150개의 데이터가 5개의 속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5개 속성이란 sepal length,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이죠.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는 수치값을 갖고 R에서 팩터라고 하는 스페시스를 갖죠. 또 각 3가지 종류의 붓꽃 데이터는 각각 50개씩 존재하는데요. 특히 서머리 명령어를 통해 다양한 통계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4개의 속성에 대해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값의 범위가 KNN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값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정기화할 필요성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명령어를 통해 4개의 속성에 적용된 정기화를 확인하죠. 데이터 iris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해서 KNN 분류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KNN 분류 모델을 생성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예측값을 저장합니다. 다음, 저장된 분류 예측값을 조회하죠. KNN 분류 결과에 대해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시각화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시각화 자료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죠. 예측 결과 분석은 분류 예측값에 대한 크로스 테이블을 수행해서 보면 원본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값은 버지니카이지만 KNN 분류값은 버시칼라인 데이터가 2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속한 행에 대해 16개 중 2개가 아이리스 프레드에서 버시칼라로 분류했고 이들에 대한 비율이 0.125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전체 데이터 40개 중 아이리스 프레드와 아이리스 테스트 라벨스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비율은 0.05임을 표현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분류는 임의의 입력 텍스트에 대하여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은 KNN, 결정 트리, SVN, 라이브 베이지 분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의 활용,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의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형 데이터 결합 분석 수행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객 정보와 상품별 매출 정보 등의 정형 데이터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분석하며 지금까지 고객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기업이 SNS에서 생성되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 선호도, 감정 데이터들이 기업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형 데이터에 의존하는 기업은
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한 기업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죠. 정형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에는 기업의 전략처럼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데이터 유형은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를 예를 들 수 있죠. 반정형 데이터란 정형 데이터와 달리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테스트 스키마, 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XML이나 HTML이 있죠. 비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와 메타데이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인데요.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나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결합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차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이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와 같은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웹 문서, 뉴스, SNS와 같은 외부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처리인데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형태소 분석, 키워드 추출, 말뭉치 작성, 단어 문서 관계 표현 기술을 적용해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가공된 데이터를 텍스트 분석의 목적에 맞도록 텍스트 분류, 군집, 요약을 수행하고 인사이트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은 조직 내 공유 및 문서화 단계인데요. 추출된 인사이트는 조직 내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되어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 결합 방식으로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의미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분야는 시멘틱 웹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형화 데이터와 웹, 뉴스, SNS와 같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의 연관도 측정 및 연결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형 데이터로 6가지 메타데이터를 가진 사자 인스턴스와 메타데이터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 사이의 연결 예시입니다. 문서들은 웹, 뉴스, SNS 등 다양한 텍스트 문서로 해당 키워드의 의미를 구체화 혹은 부연 설명을 위해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 결합 방식 중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정형 데이터로 제공되는 웹 문서, 뉴스, SNS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기존에 학습한 텍스트 문서 기술을 통해 다양한 의미 개체, 단어와 문서 관계 추출, 감성 정보 등의 정형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상으로 텍스트 결과 분류, 평가 및 해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데이터 유형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둘째,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결합은 기업의 전략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셋째, 정형, 비정형 데이터 결합 분석 절차는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조직 내 공유 및 문서화로 분석합니다. 텍스트 분류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KNN, 결정 트리, SVN, 라이브 베이지 분류가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결과 분석하기. 그 중에서 먼저 KNN 알고리즘은 분류되지 않은 임의의 입력 텍스트에 대해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된 K개의 텍스트 데이터들과 유사도를 측정해서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로 입력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KNN 분류의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입력값을 분류한다는 것과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포 과정이 없다는 것, 학습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K개의 최인접 데이터를 찾기 위한 시간과 시스템 메모리와 같은 비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분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머신러닝에서 대표적인 감독 학습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생성한 후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트리 분류의 장점으로는 분류 결과가 트리 구조로 표현되므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수치 자료와 범주 자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일부 명제가 손상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점,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점,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 트리는 각 노드에서의 부분 최저값에 빠지기 쉽다는 점, 훈련 데이터를 정확히 일반화하지 못할 경우 의사결정 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의사결정 트리는 각 노드에서 한 개 속성만을 선택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에서 분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훈련 데이터의 개수, 노드 선정에 따라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SVM은 카테고리 분류 경계로부터 각각의 카테고리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도록 분류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즉, 분류 경계와 실제 텍스트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도록 선형 분류 함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SVM 장점으로는 다차원 벡터 공간에서 효과적이라는 점, 훈련 데이터의 수보다 차원의 수가 큰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점, 전체 훈련 데이터와 비교가 아닌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만 비교하면 되므로 임의의 입력 데이터 분류가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용량 훈련 데이터에 대해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속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는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 분류기의 일종입니다. 속성의 독립은 하나의 문서를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벡터 공간 모델에서의 각 단어인 속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관성이 없음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 속성이 문서가 임의의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에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문서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텍스트 분류 부문에서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의 장점으로는 데이터 세트가 매우 클 경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 훈련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점, 속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입력값이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으면 확률값은 0으로 계산된다는 점, 확률값은 1보다 작으므로 입력 벡터를 구성하는 요소인 단어 수가 많으면 확률값이 너무 작아져서 비교가 어려운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KNN 분류를 위해서 먼저 KNN 분류를 위한 R 패키지를 설치한 후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산점도로 시각화하기 위해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KNN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클래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오고 분류 예측값을 비교하기 위해 그마덜즈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KNN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관찰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관찰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R 패키지에 내장된 아이러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러스 데이터는 세 가지 종류의 붓꽃으로 분류된 150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붓꽃의 종류에 따라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수행하기에서는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로 이루어진 하나의 레코드를 하나의 문서로 가정합니다. 다음으로 R 패키지에 로딩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아이러스 데이터를 산점도로 표현해서 데이터 분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아이러스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분석해보면 모든 종의 붓꽃에 대해 꽃잎의 길이와 너비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스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 조회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150개의 데이터가 5개의 속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5개의 속성이란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이죠.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는 수치값을 갖고 R에서 팩터라고 하는 스피시즈를 갖습니다. 또 세 가지 종류의 붓꽃 데이터는 각각 50개씩 존재하는데요. 특히 서머리 명령어를 통한 다양한 통계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4개의 속성에 대해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값의 범위가 KNN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명령어를 통해 4개의 속성에 적용된 정교화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아이러스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서 KNN 분류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KNN 분류 모델을 생성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예측값을 저장합니다. 다음, 저장된 분류 예측값을 조회합니다. KNN 분류 분석 결과에 대해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시각화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시각화 자료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죠. 예측 결과, 분석은 분류 예측값에 대한 크로스 테이블을 수행해서 보면 원본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값은 버지니카이지만 KNN 분류값은 벌스 컬러인 데이터가 2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속한 행에 대해 16개 중 2개가 아이러스 프리드에서 벌스 컬러로 분류했고 이들에 대한 비율이 0.1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전체 데이터 40개 중에서 아이러스 프리드와 아이러스 테스트 레이버스가 다른 경우에 대한 비율은 0.05임을 표현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유형은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란 정형 데이터와 달리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XML이나 HTML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와 메타데이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나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와 메타데이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